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문제의 유형은 지금 1번부터 2, 3, 4의 특정 단어의 어떤 연결 개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앞에 지금 밑줄이 꺼 있지 않는 문장,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these부터 여기 ancestor까지 이 두 문장에서 중심 소재와 어느 정도 주제를 잡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가봅시다. 모든 living thing, 생명체들은 share, 공유하고 있습니다. basic characteristic,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this common thread, 여기서 thread라는 단어는 원래 실이란 뜻인데요. 이러한 공통된 thread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본적인 특징, 이것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thread가 실이란 뜻도 있지만, 자, 여기 실뭉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뭉치에서 하나의 실이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이 빠져나옵니다. 또 여기서 또 실이 빠져나오고요. 어떤 중심 본거지에서 하나씩 파생되어서 지금 실마리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thread라는 단어가 이게 뭐 공통 주제, 공통 특징 정도로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을 몰라도 이 앞에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러한 공통된 뭐뭐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바로 기본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공통된 그런 특징이나 주제들은 can be explained by 뭐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descent는 바로 후손이란 뜻이죠. 그러면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E는 증가와 추락, 여기서는 추락. 그 다음에 send나 sent는 바로 움직이다는 뜻이 있어요. 족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족보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ascent는 바로 위로 올라가죠. 여기서 A는 위, 그 다음 sent는 움직이다. 족보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것은 선조,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개념, descent는 후손, 그 다음에 ascent는 조상,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근이 보이는 것은 단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후손에 의해서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from 뭐로부터 공통된 ancestor, 이 ancestor 하는 단어가 ascent하고 같은 단어죠. 공통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의해서 이런 공통된 특징들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살아있는 이렇게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은 기본적인 특징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통된 특징들은 바로 우리가 저 위에 공통조상이 있으면은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후손이 있겠죠. 이런 후손에 의해서 이런 공통된 그런 특징이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통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후손들에 의해서 바로 이런 공통 특징들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many kinds of evidence, 많은 종류의 evidence, 앞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자, 공무원 시험에서 evidence 증거, 불가사 명사로 취급한다. 많은 종류의 그런 증거들은 that ER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도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죠. 그만큼 구문 독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종류의 증거는 that ER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희재 요명 결충동, 그래서 뭐 주장, 희망, 제안, 요구, 명령, 결정, 충고, 동의, 대절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주어,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그런 논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suggest가 암시 의미일 때는 바로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제 문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확인되네요. 많은 종류의 증거는 that ER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생명체가 began,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이게 시제로 들어갔죠. 과거. 뭐와 함께? single cell 하면은 단일 세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그리고 that, and가 나오면 앞뒤 관계는 병렬 관계죠. 그래서 suggest를 받는 지금 목적절, 접속사 that 1번, 두 번째 뒤에 that 2번이 되는 것이죠. The present rainbow, 현재의 7개 무지개 빛깔의 organism, 그런 유기체죠. 그죠? 현재의 7개 무지개 빛깔의 그런 유기체들은, 그렇죠? evolve, 그렇죠?
바로 이발소가 이발부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uggest가 암시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제 요명 결충동의 그 제한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들어간 거죠.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셔야 되겠죠. 현재의 그런 무지개 빛깔의 그런 유기체들은 evolve, 발전했습니다. 뭐로부터? 이러한 공통된 origin, 바로 기원으로부터, 그렇죠. 뭐를 걸쳐서 바로 hundreds of millions니까 millions가 수백만이니까 hundreds 수백 개니까 그죠? 백만, 천만, 수억 년 세월 동안 걸쳐서 이러한 공통된 origin, 기원으로부터 현재의 그런 무지개 빛깔의 organism, 유기체들이 발전했다. 그리고 생명체가 단일 세포와 함께 시작했다. 라고 암시해주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대로 지금 뭐 해석을 따라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뭐, evolution. 아까 evolve가 발전하다고 했으니까, evolution, 진화 발전이죠. 이런 진화 발전의 process, 과정은 explain,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unity. 그렇죠. 어떤 통일성을 바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한? 우리가 observe, 관찰하는, 어디서? in living thing. 생명체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통일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계속 the other striking thing, 또 다른 현저한 것은, 현저한 특징은 뭐에 관한 갈로 묶고 지구상의 생명체에 관한 또 다른 그런 두드러진 그런 특징은 is diversity, 그렇죠. 다양성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다양성이라는 그 어떤 중심 소재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용이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까지 내용은 전부 다 유니티, 통일성에 대한 맥락의 이야기가 끌고 나왔는 거고, 지금부터는 중심 소재, diversity, 다양성의 의미로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는 다양성의 초점에 맞춰서 글의 흐름을 이어주는 단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ame coral reef, 그렇죠. 동일한 그런 산호초는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multitude, 그렇죠. 다양한, 수많은 animal, 동물, species, 종들을 바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뭐 종물의 종이니까 다양성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yet, 그러나 각각의 body type 하면은 바로 신체, 뭐 체형 정도 되겠죠. 그 체형은 should, 적합합니다. 뭐에? 어떤 particular, 특정한 life style에 적합합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the process of evolution, 진화의 과정은, 콤마 위치 계속정법, 그 진화의 과정, 그것은 involv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에? change, 변화를 포함하고 있대요. 변화니까 어떤 다양성에 초점 맞춰지죠. 바로 genetic material, 유전 물질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and, 그리고 병렬관계, physical modification, 어떤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신체적인 변화는 또 뭐에 적합한 거냐면은 바로 different environment, 다양한 환경에 바로 suited, 적합한 그런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앞에 콤마, 그하고 지금 environment에 콤마, 삽입보고 건너뛰고, 그러면 진화의 과정, process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explain, 동사가 되겠죠. 이런 진화의 과정은 바로 explain,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생명체에서 우리가 observe, 관찰하고 있는, 이번에는 통일성이 아니고, 통일성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diversit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특강, 이런 단순한 문제풀이를 위해서 제가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각 지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구문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려고 이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문제풀이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 구문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문 봅시다. 첫 번째 구문은 suggest that은 암시하다 의미일 때는 됐다면 바로 이 주, should,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암시 의미일 때는
바로 should 생략된 동사 원형이 아니고 시제 문제로 들어간다 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explain도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A-E-R-M-S-I-P 기억나십니까? A. announce, E. explain, R. recommend, 그 다음 M. mention, S. suggest, I가 뭡니까? 바로 introduce, 그 다음 P. propose. 이런 계열은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하다. 그럴 때 사람 앞에 반드시 전자 to를 붙여서 to 사람 전명구 부사구로 만들어주고 뒤에 대절 형식으로 써서 대리아를 설명하다. 또는 지금처럼 유니티 명사가 와서 삼형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앞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중요한 지금 이 shoo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의 개념이 있어요. 계속지원법. 요 두 가지 개념을 이 4강에서 중요 구문 테마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불러와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예.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RBSF는 참 중요하죠. 소비가 부족하다. 현장 강의 참 많이 강조했던 거죠. 최근 기출에서 중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R. 닮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semble. 출제된 단어만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be. 뭐뭐가 되다. become. 그 다음 아까 앞에 나왔던 단어 있죠. 어울리다, 적합하다. suit.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맞다. fit.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소유. 그 다음 be는 cost.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족은 바로 lack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RBSF는 소비가 부족하다. 이 동사들이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이 뭐냐? 바로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출에 근거해서 김태형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BPP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RBSF는 소비가 부족하다.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서 동사 BPP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전에서는 자, 설명을 해드릴 내용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러나 각각의 체형은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시제로 썼는데요. 이게 BPP 형태의 수동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자 봅시다. 여기에 또 shoot의 개념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physical modification, 신체의 변화인데 그 신체의 변화 지금 후치수식이 되어 있죠. 다른 environment, 환경에 적합한 신체의 변화를 되죠. 후치수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선행사 modification은 사물이죠. 우리가 생략 이론 중에 주격관계 대명사와 선행사 사물이니까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which are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 봅니다. which are이 생략되고 지금 과거분사 pp가 지금 modification을 꾸며주는 후치수식 형태입니다. 뭐뭐에 적합한, 적합되어진 거니까 pp 형태가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가 which는 이거는 생략을 한 상태에서 be shooted, 다시 말하면 are shooted가 되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왜냐? 주격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생략을 못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적합하다라는 개념 BPP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동적 의미이지만은 지금 수동적 의미일 때 되는 되어질 때는 PP로서 꾸미는 것이지 BPP로 꾸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격은 생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출제자는 이걸 지금 내년 시험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과거분사 pp가 앞에 modification을 꾸며주는 상황, 위치 아래 생략되어서 지금 pp가 왔다는 상황, 요거 후치수식 이해해야 되고, 이 shoot가 이게 동사로서 했을 때 이게 수동태가 되지 않는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규칙에서 BPP 형식으로 이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거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볼까요?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소인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소인계. 지가 뭐냐면은 지각 동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상태 동사를 말하고요. 소유, 그 다음에 인식, 알고 모르고, 그 다음에 계속, 계속은 상태의 계속을 말하죠. 물론 1번하고 2번이 지금 동사가 같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상소인계의 동사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BING, 진행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출을 갖다가 공통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이론입니다. 외워주세요. 지상소인계는 BING, 진행형이라는 것은 BING를 말하죠. 이런 진행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득점 영역이죠. 여기 부족하다라는 lack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기출에 나온 예문인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He is, 그 다음에 lacking, 그 다음에 in common sens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뜻은 그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라는 뜻인데 초급자들은 이것을 진행형으로 봅니다. lack 동사도 일종의 부족한 상태, 상태 동사야 되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건 맞지만 이거 진행형 구조가 아니에요. lacking하고 똑같은 단어가 부족한 단어, 바로 wanting이란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쓰인 그런 형용사이지 이걸 진행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고 올바른 문장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고 형용사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4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 내용 네 번째, 아까 설명한 콤마 위치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으면 선행사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올라가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콤마 위치 이 계속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형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다른 색깔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이 콤마 앞에 있는 선행사가 네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단어 형태의 단수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어 형태의 복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절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단어 단수가 나왔을 때는 콤마 위치 해석은 바로 그 단어를 단수니까 그것은, 단어 복수가 나왔을 때는 그 해석은 바로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요. 구가 나오면 구를 한 번 더 해석해 주고요. 절이 나오면 여러분 절을 한 번 더 해석해 줍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수일치입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다음에 그 동사의 수일치는 왼쪽에 선행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단어 단수가 왔으니까 이것은 단수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단어 복수가 왔다면 바로 이것은 복수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나 절은 무슨 취급합니까? 단수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콤마 위치의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의 이 특수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콤마 위치의 계속적 용법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봅시다. 콤마 위치. 앞에 지금 선행사는 진화의 그런 가정이죠. 지금 이거는 하나의 지금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는 바로 뭐 구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최종 해석을 당하는 지금 프로세스, 이게 선행사로 봐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단어 단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 다음에 지금 포함하다라는 involve에 지금 s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콤마 위치의 계속지용법, 단어 단수가 올 수 있고 단어 복수가 올 수도 있고 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 있는데 그 위치 다음에 수일치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가 돼야 되겠고, 자, involve가 보이시니까 여기서 단어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하다라는 단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invol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전하다라는 단어 있죠. revolve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왔던
발전하다라는 단어, 진화하다라는 단어, evolve가 있죠. evolve는 이게 이제 포함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revolve는 이게 이제 회전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evolve는 이발소가 evolve로 발전하다 했겠죠. 그래서 발전하다, 진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혼동어휘까지 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비문화, 이것도 명제, 논리 명제 독해입니다. 자, 단락은 2개이고요. 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보기 문항에 선택하는 거. 자, 가볼까요?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일단 하재입니다. 나아가 컴퓨터의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 회로로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재 전환시키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 때문이다. 자, 이 부분.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없으면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 2단락을 요 핵심을 읽어내야 돼요. 컴퓨터 이야기 나왔죠, 처음에. 그리고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아볼까요? 기억을 볼까요?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기속 대상일 수도 없다. 이거는 명제 이론을 적용 안 시켜도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쌤이 분홍색 색칠했는 것만 이해해도 요거는 일치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니언 디귿을 이제 명제 이론을 적용시켜야 돼요.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의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없으면 당연하다 했죠. 요거는 이제 대우명제 이론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 대우명제가 뭐죠? P이면 Q이다. 그런데 not Q이면 not P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우명제를 이용해 봅시다.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서 보세요.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없는 걸 뒤집었죠. 그러면 not Q가 되는 거죠.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으면 그럼 앞에도 뒤집어야 되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다면은 결국 뭐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가지지 않는다 해서 자유의지를 가진다 뒤집어졌으니까 그 앞에도 뒤집어져야 되죠. 앞에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결정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뒤집어야 되니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 이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거죠. 한 번 더.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반대했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에 뒤집어줘야 되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앞에 또 뒤집어야 되겠죠. 결정적 법칙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뒤집어야 되니까 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언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바로 이 X 이론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낸 게 있었죠. 바로 not A이면 B다. 이거는 바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자, 바로 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A이면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다. 이게 이제 B. 요게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디귿을 보면 이제 디귿을 확인해 볼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그러면 요거는 not A가 되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not B가 되죠. 우리 X 이론에 따르면 A이면 B이다. 그리고 not A이면 not B이다. 이거는 바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럼 not A면 not B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인과관계 성립하지 않는 게 바로 not A면 B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어떤 선택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이거라면 바로 자유의지를 갖는다 하면은 바로 이거는 인과관계가 안 되지만 이거는 지금 바로 not A면 not B는 이거는 인과관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명제 이론하고 X 이론의 인과관계 그거를 합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